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과학 연구실 소속 김우지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Enhancement of Dynamic Visual Acuity using Transcranial Alternating Current Stimulation with Gamma Burst in Trained on Alpha Wave Trough.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대한뇌신경조절치료학회에 다녀왔는데 임창원 교수님께서 자신이 진행한 연구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흥미로워 제가 공부할 겸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널은 Behavior and Brain Function으로 임팩트 팩터는 4.7이며 뉴로사이언스와 비헤이비얼 사이언스 분야에서 Q1급 논문입니다. 인트로 시작은 후두엽 세타, 알파, 감마 대역들은 시각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느린 진동과 빠른 진동 간의 위상 진폭 결합이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파와 감마 결합은 시각적 주의랑 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세타 감마 결합은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의 저장 수용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시각 처리에서 감마와 알파 파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마 파워는 정보 인코딩과 관련이 있다고 하며 알파 파워는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알파와 감마 두 대역은 이러한 상반되는 기능을 가졌지만 이 둘의 결합은 시각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알파 파워는 감마 파워에 의해 듀티 사이클이 구성된다고 하는데 듀티 사이클은 알파 파워의 피크나 트러프와 동조될 때 특정 신경 활동이 발생되는 시점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이 사인 그래프 그림을 예로 들면 이제 이 그림은 알파 대역을 그린 것으로 이 주파수 피크에서 감마 파워와 같이 작동되면 신경이 억제가 되고 이 트러프라고 하는 이 로우 피크에서는 하이 피크와 반대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마 파워는 이 피크에서 듀티 사이클이 될 수 없고 트러프에서 듀티 사이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트러프에서 더 강한 감마 파워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빠른 대역과 이 느린 대역의 동조 시점은 뇌신경 처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동조 타이밍이 다른 연구들에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동조 타이밍의 조절은 TACS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동조를 진행한 선행 논문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조가 가능한 이유로는 AC 교류를 이용하여 뇌 진동을 특정 폐양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래서 TACS가 개인의 동체 시력, 줄여서 DVA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10Hz의 알파 파워의 피크와 트러프에 각각 동조시킨 조건과 시험 조건을 비교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가정으로 트러프에 동조된 감마에서는 후두엽 피질의 시각 입력 정보 처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세타와 알파가 동체 시력과 관련이 있고 알파 주파수의 트러프와 동조된 감마 주파수가 듀티 사이클을 발생시킨다고 하며 TACS가 이 듀티 사이클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TACS의 동체 시력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실험의 피험자는 총 16명으로 시력 테스트를 진행하여 정상 시력으로 확인된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며 피험자는 3가지 조건, 피크, 트러프, 쉐임을 각각 최소 72시간 간격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자극은 10Hz의 알파 파워와 80Hz의 감마 파워가 사용되었으며 자극 채널은 OZ와 CZ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OZ에 자극이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아마 에노드가 OZ라는 것 같습니다. 자극 시간은 30초의 램프업과 30초의 램프다운 시간을 제외한 20분의 자극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극 세기는 피크 투 피크는 3mA이며 피크 조건일 때는 오른쪽 그림에 이제 A와 같이 감마 자극이 알파 이 피크와 같이 자극이 들어가고 트러프 조건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파 자극의 로우 피크 이 트러프에서 감마 자극이 섞여 들어간다고 합니다. B의 그림과 같이 이제 자극
MRI로 이제 측정된 모델링을 사용하여 자국 위치를 설정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자국 분포는 시뮬레이션하여 이 C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으로는 이제 DVA, 동체 시력 태스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태스크는 간단한데, 이 시력하면서 할 때 나오는 이 C 모양의 그림에서 뚫린 방향을 키보드 방향키로 맞추는 방식으로 이 C에서 뚫린 구멍의 크기가 이 3, 4, 5 3개로 나누어졌으며, 이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속도도 200에서 700 사이의 100단위의 속도가 주어졌다고 하며, 이 타겟이 이 좌에서 우 혹은 우에서 좌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다 조합한 타겟의 종류는 총 144개로 각 자극 사이의 시간인 ISI는 1.5초에서 2.5초의 무작위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144개의 트라이얼이 한 개 세션이라고 합니다. 이 동체 시력 태스크는 이 자극 전, 이 자극 후, 그리고 자극 후 10분, 이 3번 진행되었으며, 이 자극 후 세션 사이에 5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지 데이터는 OZ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자극 도중에는 이 자극 정곡으로 교체되었고, 후에 다시 이 DVA 태스크를 진행할 때는 다시 EEG 정곡으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2048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되었으며 100 마이크로볼트를 넘는 트라이얼은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ITPC와 PSD를 계산한 후 모든 트라이얼을 평균하여 각 조건별 비교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다음으로 결과로는 이 DVA 태스크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그림은 이 자극 조건별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3개로 나눠진 이유는 이 구멍 크기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CM 조건과 피크 조건에서는 이 자극 전과 대비하여 자극 후에 이 구멍 크기에 따라 아무런 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트러프 조건에서는 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이 자극 전과 대비하여 이 자극 직후와 이 자극 후 10분에서 이 유의미하게 이 구멍 크기에 상관없이 이 정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트러프에서 감마와 알파의 동조 자극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ITPC의 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각 트라이얼은 이 타겟의 뚫린 위치를 키보드로 누르도록 하는데, 이 각 트라이얼 전 1000ms부터 이 트라이얼 시작 이 0ms까지, 그러니까 이 픽세이션 구간의 코헤런스 분석으로 각 트라이얼 전의 시간에서 얼마나 위상의 일관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으로 간단히 각 트라이얼 전에 시간들을 전부 분석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주파수에서 이 일관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이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 빨간색이 저희가 원하던 이 감마 대역과 이 알파 대역인데, 이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로는 이제 만약 어느 한 조건에서 유의미한 정확도의 향상이 있었는데, 이게 우연히 매 트라이얼 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주파수에서 정렬이 일어나서 우연히 이 정확도가 향상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서 이제 이 정답을 맞췄을 때와 이 틀렸을 때 이 ITPC의 비교를 진행하였는데도 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이전의 정확도 향상이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다음 그림은 이제 주파수 결과로 각 조건별 그림입니다. 이 알파 대역에서는 이 트러프에서 이 자극 후에 이 주황색과 이 파란색 이 자극 후에 알파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감마 대역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60Hz는 전부 노치 필터를 적용해서 감소된 것이고, 실제로는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 트러프에서 어떠한 변화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 PAC 결과로 모든 조건에서 이 알파와 이 감마 대역이 이 서로 높은 커플링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알파 감마 커플링이 이 동체 시력 태스크와 이 관련이 있어 이러한 이제 커플링이 보였지만, 이 트러프의 자극이 이 PAC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전에 감마 진폭이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PSD 결과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제 디스커션으로 먼저 이제 논문은 후드엽의 TACS 자극을 인가하여 성공적으로 동체 시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이 트러프 조건에서만 성능이 향상되었는데, 이때 10Hz와 80Hz로 매개 변수를 선택한 이유가 10Hz가 알파 파워를 변조하는데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감마 중에서도 이 하이 감마가 이 알파와 결합되는 게 시각 작업 중에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ITPC 분석을 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자극감 간격을 1.5초에서 2.5초 사이의 무작위 값을 줬는데,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동체 시력의 향상이 우연한 결과가 아님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감마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크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단순한 10Hz의 자극으로는 불충분하고, 또한 다른 이유로는 다른 논문들에서는 성능 향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성능 향상은 고주파 성분의 주파수에 따라 달라졌지만 본 논문은 고주파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에 트러프의 고주파를 추가하는 것이 이 효과적임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